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b의 값은 a 값만 잘 찾으면 x하고 y에 관한 평균을 같이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a 값만 잘 찾으면 되겠네요. 이제 a를 찾는 게 목적이라면 a에 관한 편미분 값 또한 0이 되는 그러한 a를 찾고 싶다라는 거고요. A에 대해서 미분할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A가 없는 그런 항들은 상수항으로서 없어지고, 요거 미분한 결과 여기 밑에 있죠. 요거 A로 미분하면은 나머지 부분 A에 관한 이 1차식으로서 나머지 개수들만 적어주면 되는데 여기 있네요. 이것도 A를 제외한 나머지 개수들만 적어주면 이렇게 있고요. 얘가 0이 되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양변에 네 2로 나누어서 좀 더 식을 깔끔하게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n으로도 양변을 곱해가지고 사실 이 부분에만 주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네, 이 식을 풀어나가 보면 다음처럼 바꿀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쓱 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맞게 되었는지 판단을 해주실래요? 네. 선생님 뭐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요. 여기 선생님이 B 부분을 위에서 얘기한 앞에서 알게 된 사실이었던 Y값 평균 빼기 AX 평균이라는 걸 이용해서 바꿔치기 했어요. 이 B 부분을. 자, 그럼 단순히 밑에 식은 요 앞에 상수항 부분을 양변에 곱해서 역수를 곱해서 없애고 요 뒤에 시그마 부분만 시그마의 성질, 즉 뭐예요? 시그마 기호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각각 시그마를 취할 수 있다는 걸 이용해서 전개했을 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작업은 A를 구하는 거였잖아요. 목표는 계속 A에 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시그마를 정리를 해서 A가 있는 것끼리 묶어주면 다음처럼 정리가 되는데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인데 선생님이 코딩을 하려다 보니까 왠지 앞에서도 이 A의 값이 벡터의 내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좋았잖아요. 선생님 그렇다는 얘기를 살짝 했었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각 항을 곱하고 다 더하는 이 계산은 마치 내적으로도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내적하고 연결 지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요 식 또한 우리는 이제 계산을 할 때에 손 계산할 때는 얘가 전혀 어색하지 않지만 이 코딩을 할 때에 그리고 내적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려면 얘를 살짝 조작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 식을 볼까요? 이 식은 y에 관한 평균을 xi들에마다 곱해서 다 더한 거기 때문에 사실 xi 입장에서는 상수고요. 이거 바깥으로 얼마든지 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빼고 나면 시그마 xi의 합이 되어가지고 그냥 xi들을 저스트 다 더해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xi의 평균은 지금 xi를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게 평균이라면 요 지금 시그마 부분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이제 이항해서 n, x, 바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게 되게 깔끔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네. 어디서 났어요, 지금? 선생님이 요거 설명, 아니죠? 요식을 통해서 얘를 유도한 거죠? 마찬가지 방법대로 요 표현 또한 yi 입장에서는 바가 x의 평균이 상수기 때문에 여기 나가서 시그마 바깥으로 나가면서 똑같이 정리가 되고요. 물론 x바 y바라는 것 자체가 이미 주어진 xi들의 평균 곱하기 이미 주어진 yi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건 상수거든요. 상수를 n번 더한다? 그거는 마치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3 하면은 이걸 30으로 계산하듯이 이 똑같은 값을 n번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무슨 소리냐? 얘네들이 다 같은 표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밑에 식 동의하세요? 무슨 말이냐? 우리 현재 여기까지 왔는데요.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 동의하세요?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 하시나요? 네. 이런 식의 계산이 익숙하다면 선생님이 사실은 이제 최종적으로 코드에는 요거를 적용했기 때문에 밑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요. 얘가 얘와 같으니까
얘는 다시 시그마로 x바 y바를 n번 더한 거니까 i가 1부터 n까지 x바 y바로 볼 수가 있고, 같은 1부터 n까지의 시그마는 한꺼번에 묶어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선생님 뒤에 이거 뭔가요? 사실은 이렇게 내적을 하고 싶어서 이거 편차 아닌가요? xi 값과 평균을 뺀 차이니까 편차죠, 편차. 편차의 곱으로 내적 계산하고 연결하고 싶어서 이렇게 바꿀 건데요. 이 뒤에 부분은 사실은 계산하면 없어질 부분이거든요. 시그마 x바 y바가 같다 그랬잖아요. 뭐랑? 시그마 x y i랑도 같고요. 뭐랑? 시그마 x i y 바랑도 같다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2배 한다. 2배 한다라는 얘기는 이 두 개를 더한 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2배 한 값에서 빼겠다. 그럼 0 나오는 부분이에요. 선생님 쓸데없이 0 나오는 부분 선생님 왜 썼어요? 라고 하면 물어보면 요런 식의 서술로 바꾸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요거 전개해 보면 있나요? 요거? 있죠? 요거 전개해 보면은 정확히 요식이 나와요. 나와요. 무슨 아닌데요? 아니, 맞아요. 여기 보면은 x바, y바로 정리되니까 여기 x바 곱하기 y바 있잖아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코드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다, 얘들아. xi 빼기 y바, xi 빼기 x바, yi 빼기 y바 를 계산해서 그것들 다 벡터화해서 쭉 써. i가 1부터 n까지 쓰면 벡터가 되잖아요. 얘도 i가 1부터 n까지 써보면은 벡터가 되는데 그 벡터들의 내적으로 계산할 거예요. 곱한 다음에 다 더한 거니까요. 얘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곱은 자기 자신을 내적하는 거기 때문에 x1 빼기 x바, x2 빼기 x바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xn 빼기 x바 해가지고 요거 자기 자신을 이 벡터를 내적하는 걸로 해서 코딩을 했어요. 만나볼까요? 근데 아무튼 간에 요게 계속 쓰이죠. 우리가 x바 y바부터 먼저 구해놔야 되겠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요 np.min 명령어로 x하고 y의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여기 내적 계산이 되거든요. 내적 계산이 이런 식으로 돼요. y값과 사실 이거 y 문자 하나라서 숫자 하나짜리로 착각할 수 있겠지만 array거든요. 이게 y1, y2, yn까지 x도 마찬가지로 x1, x2 해서 xn까지 네. 거기서 평균 빼고 여기서 평균 빼고 요거 평균 빼고 한 다음에 곱하고 그것들을 다 더한 게 이게 내적이죠. 그쵸? 그렇게 해서 계산하고 다시 이거는 분자만 한 거니까 다시 a를 또 바꿔. 어떻게? 위에서 계산한 요 a 값에서 이번에는 이 분모 부분 분자 계산해 놓고 요 분모 부분 x에서 네, 평균을 빼고 그거를 제곱한 것들의 썸 해서 b를 구하고 그러면 이제 a가 구해졌다라고 하면 이제 다 끝났죠. b 값은 y의 평균 빼기 앞에서 계산한 이 최종 a 값이 여기로 들어오겠네요. 곱하기 x의 평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b를 찾게 되고 이걸 프린트까지 어떤 방식으로 a는 기울기인데 그게 뭐냐 b는 y절편인데 그게 뭐냐 이런 방식으로 출력되게 그렇게 코드를 구성했어요. 지금 우리가 방금 배운 방법은 정말 수학적인 방법인 거죠. 한 번에 정답을 찾는 얘를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인공지능이 이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한 번에 계산을 끝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은 지금 아주 간단한 예를 든 거고요. 무슨 소리니? y는 ax 플러스 b에서 ab를 찾자. 단일 변수에 의한 함수값. 그러니까 데이터가 순서상 x1, y1 이렇게 차원 2개짜리 순서상으로 주어진 경우에 한해서 이런 프로그래밍을 한 건데, 실제로 인공지능은 여러 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하나의 값을 예측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에는 변수가 매개 변수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 x1에 대해서만 매개 변수가 있는 게 아니라 x2에 대해서도 매개 변수가 있어야 되고 x3에 대해서도 매개 변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제곱법을 계속 거듭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엄청 계산량이 많은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은 한 번에 계산 못하고 어떻게 하냐. 너무 유명한 개념인데요. 경사하강법이라고 해서 마치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깜깜한 밤에 하산을 할 때에 이 하산이란 개념 너무 적합한 것 같아. 왜냐면 우리는 손실함수의 최소값을 찾아가야 되니까 밑으로 내려가긴 해야 되거든요. 찾아갈 때에 처음부터 답을 알고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마치 손전등을 비춰가면서 조금이라도 낮은 곳을 향해 가듯이 그렇게 간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고요. 아까 손실함수가 변수 하나짜리인 경우에 이게 a에 대한 2차 함수였잖아요. 그거로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개념만 이해하는 정도로 그칠 거라서. 네, 이게 x축은 a에 관한 a를 나타내는 거고요. y축은 그때의 손실함수 값을 나타내는데, 손실함수 값이 최소인 자리로 가는 방식이 어떠냐. 이 각 점에서 미분한 이 미분계수를 이용하거든요.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이 미분계수가 만약에 양수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 이 미분계수가 음수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얘기가 맞겠죠? 해서 내려가는데, 미분계수가 크다라는 말은 이 정답으로부터 멀리 있다라는 얘기니까, 이 미분계수가 크면 많이 내려가고, 만약에 이 정답 근처로 오면, 최소값 근처로 오면 미분계수가 굉장히 완만해지면서 정답인 경우에는 이게 미분계수가 0이니까 이 근처일수록 완만하단 말이에요. 조금만 이동시켜야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미분계수와 비례해서 이동하게끔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으로 얘기하면 각 점마다 미분계수를 구해가면서 미분계수를 근거로 움직이는데 미분계수에 비례해서 방향은 반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답까지 갈 거냐, 이 스텝 개수를 설정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 미분계수에 곱하는 얘를 학습률이라고 하는데요. 이 학습률이 작으면 되게 작은 발걸음씩 가게 되는 거죠. 한 번에 팍팍 이동하는 게 아니라. 뭐 말인지 알겠죠? 내가 A에서 시작했다? 그럼 A에서 미분계수를 찾고 거기에 스텝 학습률만큼 곱한 것만큼 이동하는데 반대로 갈 거니까 마이너스를 취해서 A에서 시작해서 반대로 이렇게 요만큼 오게 되는데요. 이 한 스텝을 결정하는 게, 한 걸음을 결정하는 게 학습률이기 때문에 얘를 작게 잡으면 조금씩 이동하게 되거든요. 정밀하게 움직이게 되는 건데 사실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계산을 그만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예. 이 속도를 결정하는데 학습률을 너무 작게 하면은 이게 너무 많은 에너지 소비를 감당해야 된다. 그러나 그래서 급하다고 너무 빨리 가잖아요. 그러면 답이 여긴데 지나쳐서 가면서 이게 산으로 가게 될 수가 있거든요. 막 크게 막 돌면서 결국에는 못 가게 되는, 못 찾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경상학습법의 개념인데요. 여러분들 자세히 지적 호기심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요 밑에 영상 링크 넣어놨으니까 찾아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제공한 코드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뭐 하는지 알겠죠? 손실함수를 나타내는 식인데요. 예측값과 실제 데이터, 오차죠. 그러니까 뺐으니까 오차 제곱의 평균이다. 네, 선생님이 얘기한 최소 제곱법을 실제로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게 코드를 짰거든요. 코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최소 제곱법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경사 하강법으로 가느냐 두 가지를 비교해보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A로 미분을 하게 되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겉미분하고 이게 속미분이죠. 다시 얘기하지만 A로 미분한 거기 때문에 얘가 남는 거예요. A가 변수라서. 거기에 이제 코드를 어떻게 써져 있나 볼게요. not 하면 이게 곱셈이거든요. xi들의 벡터, 그러니까 얘로 이루어진 벡터와 ax 플러스 b. 선생님이 이 b를 그 임의 값으로 설정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를 보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데이터를 넣고 얘를 이미 찾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만약에 이 데이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b의 값을 500.39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해놓고 요 n은 데이터의 개수니까 length, xi들의 개수 분의 2를 앞에 곱해서 계산을 했고요. 네. 선생님 그러면 이거 썸은 어디 갔나요? 네, 요게요. np 점 다시요. 이게 내적이에요. 내적이라서 x와 요 xi들로 이루어진 벡터와 요 ax 플러스 b 마이너스 y로 이루어진 요 벡터들 사이에 1일 때, 2일 때, 그러니까 각 자리의 성분마다 곱해서 다 더하는 내적 계산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알파는 뭐냐? 이게 학습률. 위에서 얘 그레디언트라고 하는데요. 이 미분한 거를 이제 그레디언트라고 하는데 미분한 값에다가 학습률을 곱해서 선생님 학습률은요? 네, 설정할 거야 이제. 앞에서 설정해 놓을 거예요. 매수로 하자라고. 만큼 해서 네. 한 단계씩 갈 거예요. 처음에 설정한 A에서부터 시작해서 빼기 는은 빼면서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단계씩 이렇게 가게끔 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경사 하강법을 통해서 A를 찾아가는 코드를 같이 포함시켰다. 그리고 얘를 이제 그 최소값을 찾아 나가는 그 경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 점을 좀 나타낼 수 있게끔 했거든요. 예, B도 마찬가지로 경사하강법에 따르면 A도 이제 잘 찾아 나가야 되겠지만 B도 경사하강법에 따라서 잘 찾아 나가야 되는데 얘를 B에 관해서 미분하면 A에 관해서 미분할 때랑 또 다르게 이걸 B에 관해서 미분하면은 속미분의 값이 사실은 1이기 때문에 이런 항이 없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그레디언트 B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n분의 2는 A나 B나 똑같지만 네, 얘 같은 경우에 선생님 지금 썸으로 처리했는데요. 썸은 에러의 썸이다. 그럼 선생님 에러를 약속을 해놨겠구나. 네. predict의 준말, pred 해가지고 ax 플러스 b로 계산된 거 빼기 실제 값을 에러라고 지정하고 에러의 합으로 얘기했다면 이 a 값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x 벡터하고 요 에러 벡터하고의 내적 계산을 해야 돼가지고 np.dat 계산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